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여기 방장여민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는 남준님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거고 강의는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5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뭐 중간에 더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보내시라고 여기는 네 많은 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누군지 모르시죠? 거의 대부분 다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제가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한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살다가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공 강의하면서 대중 강연을 통해 가지고 저도 되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케이스거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배웠던 부분들을 좀 나누고 뭔가 좀 성장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 에너지를 이제 쏟아서 대중 강연과 일반 강연을 해오고 있는 이남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오늘 커리어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업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본업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또 어느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용이 뭔가요?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거기 마지막 부분에 그 설명했을 거예요. 강의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물론 라이센스는 따로 없지만 어쨌든 강의를 쭉 해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4시간 동안 젊은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 가둬놓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브레인워시를 시킬 거가 뭐냐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NJ 스토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제 이름이 남주인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NJ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 이니셜 따서 NJ에서 NJ 스토리라는 제 개인 얘기를 통해서 저 선배가 이렇게 했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 저렇게 했구나 라는 것도 좀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한 20, 30대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커리어 전략을 펼쳐나가면 좋을지 내가 말을 안 해도 아마 다 챙겨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서바이벌 키트라고 제가 이제 그 전공 강연, 일반 강연 그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 Q&A 같은 거 비디오가 아마 170개 정도 올라가 있고 일반 이제 커리어 관련된 것들은 한 50개 올라가 있을 거야. 글까지 다 합하면 더 많은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토픽별로 딱딱딱 핀포인트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20대 때까지는 한국에 있었지만 30대부터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었어. 그래서 한국 사정을 정확히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제 세대랑 여러분 세대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준비해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누군지 알고 들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지 저 사람이 저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를 다 여러분 드릴 거예요. 슬라이드 드릴 건데 여기 보면 링크도 다 있고 그냥 설문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뭐 깃허브도 있고요. 페이스북, 그다음에 링크드인 다 제 개인 자료 정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도시 건축 디자인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는 버클리 그 다음에 이제 MIT 연구원 거쳐서 지금 하버드 졸업한 후에 그 다음에 에스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약간 여러분들 모를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독점하는 회사거든요. GIS 회사 독점인데 펠란티어 혹시 아세요? 펠란티어? 네. 펠란티어와 같은 회사예요. 펠란티어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GIS 전 세계 한 5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2004년도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2004년도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NJ 스튜디오라는 이제 제 개인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렌더링하고 막 요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21년이네요. 21년 동안 저는 데이터,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디자인 이런 것들에 관련된 특별히 소프트웨어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어떤 그 커리어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제 사무실 NJ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제 MIT의 센서블 시티 랩이라고 도시 정보 데이터 가지고서 하는 그 랩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S3 혹시 Y 컴비네이터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Y 컴비네이터라고 그 이제 저도 몰랐는데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우버, 오픈 AI
예, 여기들이 다 Y 콤비네토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 실리콘밸리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창업 마피아. 근데 저희 회사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친구의 친구거든요. 제 친구의 친구가 Y 콤비네토에서 이제 시리즈를 받아서 지금 레디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미국에 이 회사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한국에서 좀 리모트로 일할 수 있게 해줘. 예전에 해줬는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한국 좀 들어가고 싶어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 친구가 이제 들어오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 회사에서 리모트로 일하면서 1년에 이제 2번 정도 미국에 들어가고요. 안 그래도 지금 한 달 전에 한번 갔다 왔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쪽에서도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공 강연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인프론에 강의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강의 6개 올렸는데 5,200명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활동을 주로 했다 보니까 뭐 하버드, MIT 저런 데서 특강 같은 것들 많이 했었고, 지금은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데이터 디자인에 관련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공 관련돼서는 제 유튜브에도 우리 방장님 보셨겠지만 비디오가 한 1,300개 이상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이나 책 같은 것도 쓰면서 전공 관련된 자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쭉 해보시면은 거의 한글로 쳐볼 경우에는 거의 90%의 자료가 다 제가 만든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 코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걸 좀 알리는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 설명은 좀 끝났고,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일반 강의에서는 설명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개발자들이고 내가 그래도 개발자의 입장에서 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첫 번째, 크게 3가지 세션이 있었죠. 첫 번째 세션이 뭐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라는 세션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서 주로 고등학생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강연을 많이 하고 4월 4일 날도 지방에 이제 고등학교 강연을 나가는데 비슷한 머티리얼이에요. 비슷한 재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은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자극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무엇이 한국 분들에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뒤에 순차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인터넷이 안 되네. 자, 인터넷 잠깐만, 비밀번호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인터넷이, 자 봅시다. 이게 제 대중 강연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고 좀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춤을 췄습니다. 비보이를 했는데 아마추어 4년, 프로 3년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서 KBS 한진가요제, 그 다음에 KBS 가요대상 오프닝 무대를 근데요, 이제 이 오프닝 멤버들이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요. 저는 약간 뭐 하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KBS 단장님, 김한기 단장님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KBS 무용단장도 하시면서 저희 팀도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주로 비보이 퍼포먼스 쪽으로 거의 다 했죠. 요즘이야 좀 문화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막 그런데 이때는 그때 말로 그냥 양아치 소리 들으면서 춤추고 다닐 때였어. 제가 이제 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춤을 추면서 다녔었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전에는 뭐냐면 특성화고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특성화고가 뭔지 아시죠? 네, 요즘이야 이름이 좋아져서 특성화고 이랬지만 우리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라떼는 어땠냐면은 너네는 대학 가기 글렀어. 빨리 일이나 배워. 제가 인천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화책에서 보면 나오는 학교 있죠. 인천의 그 학교 3개 모아놓은 학교, 거기 가면 이제 깡패 된다고 막 저희 부모님도 제가 원래 그 학교에 갈 뻔했는데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바로 학교 위에 학교를 썼어요. 바로 그 위에 공고, 그때 당시 공고거든요. 공고, 농고 막 이랬는데 인천에서. 근데 그 학교에 내가 붙었어. 어떻게 붙었냐면 미달돼서 붙은 거예요. 미달돼서 붙어서 어쨌든 그냥 그래. 나 때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노바디로서 이렇게 살다가 춤을 추면서 내가 춤을 막 추니까 애들이 막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남주 춤춰줘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생기니까 약간 나도 좀 도움이 되네. 맨날 이제 물론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하게만 잘하라고 하는데 난 알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딱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춤을 딱 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딱 느끼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누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것들을
도달해서 어떤 성취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자그만 스몰 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그만 성공들을 내가 막 성취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제 NJ 스튜디오라는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제가 막 그때 당시 쉽게 설명하면은 막 렌더링 걸고 포토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거야 하는 그런 조감도, 애니메이션 이런 서비스들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설계도 하고 건축도 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아 한국 말고 해외 한번 나가볼까? 좀 당돌하긴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일을 한 다음에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사회 야생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야생에는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 진짜로. 그리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는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잘해야지 와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조금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해외로 나가보자 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를 갖고 런던, 시드니를 갔었죠. 갈 때도 이제 궁금한 거야. 이게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난 열심히, 왜 여러분 다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하나 올려내고 간 거죠. 그래서 물론 과정이야 굉장히 이따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말 운이 좋게 이제 MIT의 연구원이 돼서 비자를 받고 정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유명한 우리 UC 버클리에서 제가 이제 건축학 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서 원래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쭉 이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디그리 프로그램을 받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저희 같은 외국인 사람들, 물론 이제 내국인 애들도 힘들어요. 디스팅션을 하나 받기가.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을 ABCD로 안 줬어. 그냥 파스 페일로 줬어요. 잘했으면 패스야. 아니면 페일.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페일 받잖아요. 그럼 바로 기자가 취소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돼.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하버드 이제 건축대학원 디자인 스쿨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잘하면 하이 패스를 줘요. 그보다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럼 디스팅션을 줘요. 디스팅션이 우리말로 하면 우등이거든요. 우등. 그래서 우등상 3개를 받았고 하이 패스 3개를 받으면서 이제 졸업을 했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사실 저도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석사 프로그램을 35에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여독하고 더 코딩도 열심히 하고 디자인도 열심히 하고, 왜냐면 내가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 안 했을 거야. 근데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계속 쥐어짠 거죠. 그리고 딱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니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서 3개월 만에 연봉을 2배 올렸습니다. 3개월 만에 연봉을 2배 올렸는데 그것도 이따 내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비디오나 1300개, 1170개 정도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성장 이야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국은 굉장히 구조주의에 딱 갇혀있거든요. 어디 좋은 학교 가고 뭐 결혼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뭐 해서 대기업 들어갈 땐 자격증 못 따고 뭐 딱 정해져 있어. 그렇게 갔으면 제가 만약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의 전략대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왜 춤을 처음에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디자인 쪽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그거 이따 나옵니다. 네네.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야. 비교 상대 우위가 아니라 달인의 실력. 약간 스포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진짜 제 실력은 남들보다 요걸 잘해, 저걸 잘해,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안타깝지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사실 20세기 시스템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요구되는 건 21세기의 어떤 인재상을 요구한단 말이야. 이 파라독스를 사실 여러분들이 잘 다뤄놔야 되는데 그것 또한 뒷부분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핵심, 아이덴티티 그리고 성장 이야기,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한국 와서 느낀 거지만 how보다 한국은 why가 사실 더 중요한, 한국은 다 how에 꽂혀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 키워드들인데 이거 사실 고등학생도 다 이해했던 키워드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how라는 건 사실 그래요. 다 우리는 학원 같은 데 가보시면 다 이렇게 하면 자격증 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죠? 다 조그만, 그러니까 less effort, 그러니까 조그만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결과를 갖고 가려고 하는, 다 이 how에만 상당히 꽂혀 있죠.
그렇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회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why.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만 알면 how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났고 제 아버지는 어부세요. 어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거든요. 계속 바다 한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다 그렇듯이 이제 다 일 나가시고 집에 나온 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 친구들이랑 나가 놀지 않습니까? 이거 중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가 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오락실 가면은 500원, 50원, 100원 넣으면 막 게임하고 막 이랬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게임들을 했는데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배달. 중학교 때. 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약간 편법식으로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냥 신문 배달하고 돈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이제 내 용돈을 충당을 했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5만 원인가 벌었어요. 한 달 일하고. 그쪽 내 중학교 때 조금 했거든. 그냥 내가 신문 배달하는데 일부러 되게 저 뒤쪽 아파트 단지를 주로 줬었어요. 그래서 20부만 딱 돌렸는데 한 달에 5만 원인가 주더라고. 근데 엄마한테 딱 갖다 주니까 엄마가 아유 고생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하라고. 엄마는 그래도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고구마 장사는 철이 있는 거죠. 겨울 외에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장사를 하다가 그 앞에 있는 과일형들, 생선형들이 있어요. 그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바꿔 먹어가면서 이제 고구마 장사 끝난 다음에 과일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엊그저께인가 뭐 테일러인가 뭐 외국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그 쇼츠를 어떻게 확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런 강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일반 커리어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학교에서 다 해줘. 학원에서 다 해줘. 저희 누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누나도 조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어떻게 갈지 어디 넘어질지 다 체크해놔. 다. 네? 우리 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넘어지고 까지고 이러면서 배웠는데 안 넘어지게 다 막 매트 깔아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고 책임지는 훈련은 사실은 이게 교육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중반, 후반 제가 40대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다 제가 서슴없이 컨설팅을 해주는데 제 의견을 드리는 거죠.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아닌 것 같지만 심지어는 제 후배들 중에서도 서울대, 연대, 뭐 시립대 교수들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과거를 알아. 같이 일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이니까 얘기하다 보면 물어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자기는 솔직히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시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 때는 저도 그렇지만 저 실수 되게 많이 하고 정말 저는 처음 컴퓨터 그래픽스 공부할 때 이 책 쓴 저자한테 이메일 보내서 찾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그 정도의 어떤 열정적인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치고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훔치고 다니고 그때 이제 자전거 왜 한국은 아직도 그렇다면서요. 자전거 너도 다 지갑 랩탑은 안 건드리는데 자전거는 건든다면서요. 저희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다가 고등학생 되니까 오토바이 타게 다닌다. 짜장면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잖아.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고를 치다 보니까 대단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 작은 사고들도 이게 각성이 되더라고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엄하십니다. 진짜 엄해요. 물이 많이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저를 경찰서에서 픽업해서 데려가는데 집에 가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깨끗이 씻기더니 재우더라고요. 저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니까 그때는 저한테 엄청나게 큰 모먼텀이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게 없잖아.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좋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뭔가 우리가 야생에서도 동물들은 마찬가지지만 전투력을 키우고 문제 대처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그 상황을 많이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어요. 쟤는 영어 잘하는데요? 쟤는 운동 잘하는데요? 얘네들이 뒤에서 얼마큼 운동하고 얼마큼 공부하면서 머리 쥐뜯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냥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어쨌든 많은 실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인생을 바꿨던 계기 중에 하나였죠. 게임을 좋아하던 놈이 컴퓨터를 딱 본 거야. 우와 재밌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갭 차이가 느껴져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죠? 프린스 그 무슨 칼 들고서 프린세스 메이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국지 이런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스크린이 녹색 스크린이었어요. 녹색 스크린. 네 들어오세요. 녹색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컴퓨터를 딱 끄면은 잔상이 그대로 쭉 남아 있어. 커피 한 잔 드리세요. 그래서 막 이런 컴퓨터를 가지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꽂혔던 게 뭐냐면 심시티 2000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센세이션한 게임이었어.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걸 막 하면서 이제 제 사촌 형들이 제가 이름이 남주거든요. 저희 바로 위형 사촌 형이 남수, 남진이래요. 남진, 남수, 남주인데 이 두 형들이 한 분은 이제 건축가를 가시고 한 분은 기계과를 가서 뭘 하냐면 두 분이 캐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이렇게 가서 봤어. 새로 나온 게임인가? 오토캐드 아시죠 여러분들? 막 설계하고 라인 긋고 옵셋하고 하는 게임들.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가 이제 떨어지고 여기 대공공고에 바뀌었더라고 건물이. 거기에 이제 건축학과를 입학하게 됐어요.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이때 당시 그런 게 있었어.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의대보다 건축가가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의대 안 가. 다 건축학과를 가고 그랬었어. 이때 당시 분위기가. 제 사촌 형도 건축학과를 가고 이제 물론 지금이야 엄청나게 다들 후회를 하시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학과를 가서 뭐 캐드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성취들을 많이 이제 이뤘죠. 우리 학교가 이런 얘기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겠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뭐냐면은 약간 선생님이 졸업만 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학교 분위기가. 그리고 나는 놀란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문제 가르쳐줘.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뭐지 하면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버스 타는 길에서 몇 번 봤거든요. 딱 봤는데 내가 반에서 5등을 한 거야. 와,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실패만 하고 계속 저희 때 한 반에 54명이었는데 제가 49등 50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일이 빨라서 어떻게 보면은 한 학년 형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 거. 지금이야 별 차이 없지만 애기였을 때 1년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애들 다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는 좀만 하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야. 신기한 게 이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뉴욕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있을 때 흔히 이제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서포트를 받고 자란 친구들은 이제 후배들을 많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들도 안 오고 물어봐요. 너는 이렇게까지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스토리가 있어. 다들 있어.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분은 자기네 아빠가 삼성전자 쪽 임원 출신이고 그 친구가 뉴욕대에서 박사를 하고 컴퓨터공학 쪽으로 했는데 그 친구랑 좀 친해져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디 고등학교에서 그냥 어떤 모임,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좀 공부 잘했는데 모아서 좀 뭐 시키는 그런 어떤 소규모 그런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받았대요. 넌 수학을 참 잘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툭 얘기하고 넘어간 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자기 핵심 모먼텀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는 그래 나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잘할 거고 좋아해. 이걸 통해서 그 친구가 컴퓨터 공학 쪽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계기를 봤는데 저도 이게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물어봐요. 형들한테 선배들한테도 물어보면 이런 계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결국 이런 스몰 윈들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성취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 그랬어. 가난했어 다. 그래서 학원 다니기 학원비가 되게 애매했어.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 배달하고 이거 할 때 난 놀려고 한 거지 공부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어요. 난 애들이랑 놀 거야. 오락실 가고 놀고 싶은데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딱 문제를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 이런 같은 경우 그잖아. 뭐 컴퓨터 뭐 애니악 뭐 애니박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8비트 뭐 이진수 이런 거 우린 보면 알잖아. 나도 관심 있어가지고 봤단 말이야. 보면은 이론을 봤는데 이론을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실기 학원 알아보니까 실기가 3개월 코스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것도 고민하다가 딱 한 개월 남았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1개월만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원래 3개월 코스인데 1개월 학원비만 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막 PC 사랑 이런 월간 잡지들이 있었어. 그 잡지를 사면 그 안에 게임이랑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따라치면서 뭔가 만들어보는 훈련도 하고. 제가 건축학과에 갔지만 사실 건축학도 뭔가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 3D로 만들고 조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컨트롤 많이 안 했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춤도 췄지. 그 다음에 내가 자격증도 공부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사고도 많이 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달아도 보고 나쁜 짓도 많이 해보고 나쁜 짓이라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학교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막 농대기 맞고 뭐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고 이게 별거 아니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잖아.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추어를 하다가 이제 고3 넘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 제가 프로팀으로 들어갔거든요. 오디션을 봐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춤을 추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연습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청바지를 짜면 땀이 흘릴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되게 무식하게 했어, 우리 때는. 그리고 그때 재밌었어, 즐겁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견인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 안 돼도 당황하지 않기. 대부분 사람들 하잖아요? 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면 왜 안 되지? 하고 놔버리거나 당황하고 이게 멘탈 데미지를 입어. 근데 저는 이게 딱 춤추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안 돼도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누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 김연아한테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표정이 약간 이상해지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헤드스핀 이때 당시 어땠냐면은 네가 헤드스핀 3바퀴 돌았어? 난 4바퀴 돌 거야. 되게 좀 무식한 세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식하게 막 연습을 하면서 내가 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엄청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프로팀 입단하고 공연팀 멤버까지 성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패가 진짜 나의 가장 큰 체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막 너가 비보이 한다 그러면 파워 무브, 스타일 무브로 나눠집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파워 무브, 스타일 무브. 비보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파워 무브는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 스타일 무브 막 이런 프리즈 잡는 거 있죠. 이런 걸 스타일 무브라 그러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스타일 무브가 거의 뭐랄까 거의 양념 수준으로 하는 거였고 주로 다 비보이 하면 다 파워 무브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파워 무브도 했지만 내가 도저히 이걸 해서는 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왜냐면 나보다 어린 애들 막 진짜 태권도 어렸을 때부터 한 애들 몸이 너무 가벼워. 막 토마스 나이튼 나인도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리고 몸이 너무 가볍고 키도 자그맣고. 그래서 난 했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다르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안 하는 걸 하기 되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 실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팀까지 올라가서 나름의 어떤 그 스토리를 적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만든 것들.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뭔가를 성취.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군대 가기 전에 이게 아마 마지막 찍은 비디오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어. 비디오도 다 보고 제 후배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가 찍은 비디오 보고 연습하고 막 가서 공연해준 적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비보이를 좋아하다가 이제 중간 유학을 한번 해볼까요? 유학을 하게 되면은 진짜 노바디였던 내가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내가 그래도 내가 춤 한번 춰줄까?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학교 다닐 때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캐드 좀 도와줄까? 그런 어떤 쓸모 있어지는 느끼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인생은 있잖아요. 계속 실패해요. 사실은 계속 실패입니다. 진짜로. 우리 누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주야 너는 하는 족족 잘 돼서 참 좋다. 왜냐면 뭐 어린 나이에 제가 28살 때 처음 책을 썼거든요. 강연도 내가 25살 때부터 강연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니까 걱정하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나한테 했어요. 누나 10개 하니까 1개 될 듯 말 듯 하더라. 그래서 진리를 딱 깨달은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20개, 30개를 한 거거든요. 물량으로.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또 하나는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에 유연해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야. 누가 떠밀리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하라고, 선생님이 하라고, 내 친구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들어오셔도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No pain, no gain이라고. 이거 안 들어본 사람 없을까? 무슨 뜻이에요? 고통 없이 남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경험을 꽉꽉꽉 짜가지고 extraction, 그 엑기스라고 해서 그 엑기스를 만약에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전 이거 하나거든요, 사실은. No pain, no gain.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페인 쪽으로 가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고 멘토를 찾고 선생을 찾고 좋은 머티리얼 교육을 찾는 이유가 뭐야? 페인 없이 개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항상 페인이 있어야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면 젊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아마 여기 이렇게 몇 명 합쳐신 분들보다 더 많은 열정 페인을 냈을 거야, 내가. 저는 진짜 무조건 페인을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난 개인을 진짜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과기대를 들어갑니다. 지금의 과기대, 그때 당시 이제 서울 산업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공고 출신에서 갈 수 있는 서울대인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춤도 추고 컴퓨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볼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신 관리를 해서 정말 운이 좋게 서울 과기대를 들어갔고요. 고등학교도 정말 운 좋게 미달돼서 들어온 거고 여기 서울 과기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 좋게 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학점이 3.13포인트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가 대부분 한국 대학교는 4.5 스케일로 재거든요. 4.5 스케일로 됐을 경우에 3.13 나오는데 미국 대학원은 4.0으로 재요. 그럼 제가 2.9 몇이 나와요. 근데 사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뭐 지원할 때 입학 리퀘어먼트가 있고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3.0이 넘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고 만약에 내가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나는 그냥 질러 본 거야.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미래를.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울 과기대를 가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정말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1학년 2학년 때는 춤추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20대 때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졸업 작품을 도와주면은 그 졸업 작품을 해주는 형이 이제 밥을 사준대. 여러분들 군대 거의 다 갔다 오셨죠? 군대 훈련소에서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초코파이 주면 너네는 사람도 죽일 거라고. 그 정도의 저도 데스퍼레이션이었죠. 밥만 사주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작 형들 작업 도와주면서 학교 앞에 고시원 살면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아는 형이 이제 제가 했던 작업을 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업생의 졸업생이죠.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졸업생 작품을 보고 이거 누가 했니라고 했을 때 제가 도와줬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랑 저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딱 만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교 커피숍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막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한다는 거죠. 같이 하자. 근데 제가 한마디를 딱 했죠. 저 다음 달에 군대 가는데요. 딱 그러니까 그 형이 그건 좀 아니지. 갔다 와서 다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전 어떻게 할까요? 그땐 그때고 한 달까지 한번 내가 형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좀 배워볼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그냥 그 사무실에 학교 그 창업보육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냥 학교 가가지고 그 형이 스타트업이 다 그러하듯이 그때도 이제 야전 침대 깔고 잘 때 나 앞에 고시원인데도 그냥 거기 형들 옆에 붙어 있었어요. 왜냐면 붙어 있으면 밥 사주거든. 그래서 거기서 뭐 형들 작업하다가 뭐 캐드 라인 따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제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 내가 만들었던 건축학과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든 걸 웹사이트로 올리고 또 춤을 췄을 때도 이거 이제 설명을 빼먹었는데 제가 춤만 춘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뭐 포토샵, 영상, 음악 작업 이런 것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거 아세요? 한 50명 팀 중에서 제 친구랑 저랑 가방끈이 제일 길었어요. 2명 대학이고 나머지들은 다 일부러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왜? 고등학교 중퇴하면 군대 안 가거든. 이빨 뽑고 다 그런 거 사실입니다. 그때 다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나는 그냥 어쨌든 그래도 군대를 가는 게 맞겠지. 찌질하게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무실 다니면서 막 비디오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렌더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그냥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했던 것들을 모아서 웹사이트 한번 만들어 놓고 가자라고 이게 내 목표였거든요. 목표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목표만 정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 형들을 만나서 많이 내가 배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멍청하게 더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죠.
제가 왜 해병대를 갔냐면 되게 심플해요. 육군은 그때 당시 6개월인가 거의 7, 8개월을 기다려야 돼. 난 안 그래 때문에 춤추느라고 군대를 미뤘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들 다 병장 달고 이제 제대 한 해 만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시죠? 다 친구들 제대하는데 나는 아직 군대 국방부 시계도 못 돌렸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3개월 만에 바로 가더라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내가 딱 깨달았죠. 잘한다고 안 맞고 못한다고 맞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맞을 분량이 있구나. 이때 당시 구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뭐 해병대에 대해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뭐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가서 배운 것도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세뇌를 많이 시키지. 예. 뭐냐면 선임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하는 거야. 어떻게든. 좀 약간 되게 좀 이상한 일일 수 있는데 한 번은 선임이 딱 오더니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말 동안 피자를 중대에서 찾았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 그래서 신발이고 무장 다 끄집어 놓고 중대 와서 다 짐을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피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와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제 피자를 찾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진짜 이 정도로 내가 전투력을 갖고서 뭔가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아까 얘기한 그 형님들 만나기 위해서 휴가 때마다 전 집에 안 가고 학교 선배 만든 스타트업 사무실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맨날 형들한테 형 이런 거 어떨까요? 저런 거 어떨까요? 그럼 그 형이 하는 말 어깨 톡톡 두들기면서 몸 건강히 제대해. 괜찮아. 나는 그게 또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나름대로 준비해서 나갔는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쨌든 간에 계속 내가 성장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6살 때 이제 NJ 스튜디오라는 사업자를 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유튜브 다 있으니까 나중에 링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했던 작업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막 천재적인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항상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이야 서먹서먹하게 앉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 몰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사무실에 일하다가 좀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뭐 뒤에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만드는데 이 형들이 도움을 많이 줬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이랑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부터. 왜냐면 그 형들이 한창 30대 초반 중반 형들이 막 사업자 등록증 내고 비즈니스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되게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8년도 때 이제 제 나이 38때 이제 이 책을 한 권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걸 쓰냐 하면 답이 안 나와.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다는 모르지만 이것만이라도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어떤 사람이 네가 뭔데? 하냐? 네가 경력이 어떻게 되냐? 막 그런데 아니야. 그런 건 뭐 잘 모르겠고 당연히 나는 안 되겠지. 하지만 나는 이걸 하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원고 써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오토데스크 혹시 아세요? 오토데스크라고? 네, 오토데스크 쪽 제가 이제 이거 쓰고 나서 막 강연하면서 지방 출장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기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서 네가 네 실력이 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진짜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저희 어떤 20대가 이제 점철이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심장이 뛰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 혹은 줌 미팅으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물어봐요. 넌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최소한 20, 30대라고 하면 침을 튀기면서 30분 이상 30분 이상 자기 꿈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 그건 솔직히 인생 헛살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네이버 이혜진 맞나요? 대표님? 맞나요? 성함이? 네이버 대표? 카카오 김범수 대표님 옆에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친구가 비행기를 탔어. 기차를 탔는데 옆에 그분이 앉아 계신 거야. 근데 그분도 심심해 보여. 여러분들 그 앞에서 만약 그 기회를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어떻게 심장이 뛰지 않아요?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저걸 하고 있고 내가 당신의 프로덕트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든 그 찬스를 살려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도 물어봐요. 이게 꿈이고 이게 직장이고 이게 돈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38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 빚이 몇 억이 있었어요. 학비 때문에. 학비가 좀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를 다 갚고 그렇게 할 정도면 어쨌든 그 자기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세션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심장이 뛰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예? 심장이 뛰는 부분 찾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 다 따라와. 내가 막 빚이 있는 상태든 도박빚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그걸 만들어내고 또 이상하게 하는 그 스스로 돕는다고 그런 이벤트들도 생겨요 또. 그건 일단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한국 컬처에 있는 사람 저 포함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따라가거든요. 그냥 자격증, 이거 개발자는 이거 뭐 이거를 이게 의심을 안 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정형화된 그 스트럭처만 따라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 공의 갈 방향도 스트라이커가 달라가는 때가 있고요. 미드필더가 달라갈 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고 공이 가는 방향, 공이 가는 방향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겠지. 앞으로 2025년도인데 6년도, 7년도에 과연 어떤 세상이 되고 그때 난 무엇을 준비해서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내가 붙들고 가겠노라라는 심장이 뛰고 고개가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40대 아저씨인데도 고3처럼 공부합니다. 어떤 의미 보면 되게 재밌어.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되게 열정적으로 하죠. 저 이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대돼.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몇 달 뒤 몇 년 뒤 연락이 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나도 와 내가 도움이 되네 누군가한테는. 또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집불 없는 상태에서 뭔가 도움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어떤 목표를 계속 생각하고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지금 먹고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절함. 이게 진짜 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간절함이 핵심인데 일단 진하게 얘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얘기. 내가 이건 진짜 1차원적으로 학생들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그 이슈를 풀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하잖아요. 그러면은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래서 안 됐구나. 이건 이렇게 하니까 그렇고. 계속 이래. 그런 애들은 일단 나도 얘기하다 보면 서로 힘들어서 그렇겠네요. 힘들겠네요. 하고 넘어가 버려요, 저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진짜 하는 애들은 그럴까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 역설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선상에 서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젊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방법 여기서 하기 싫은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하고 싶은 사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막 사건 사고 당하고 막 사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65%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수급률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잖아요. 100개 일을 하면 65, 그러니까 65번만 사람이 돈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때 당시엔 그랬었어 건축 쪽, 건설 쪽이. 그래서 하다가 막 유리천장에 대한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앞자가 2자에서 3자로 바뀌면 나도 포기할 것 같은 거야.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한번. 제가 이제 그 뒤에 런던 갔다가 시드니를 갔는데 사실 런던 가서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걸 요때 깨달았어요 제가. 근데도 어쨌든 뭐 이렇게 여기 가서 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국에 잠깐 갔다 오는데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뭘 알았냐면은 she am a boy 그다음에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을 저때 알았어요. 생각해보면 난 공부를 안 했거든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졸업했고 어쨌든 뭐 이제 서울 과기대가 뭐 그때 당시는 뭐 어쨌든 졸업하면 이제 그게 목적이니까 영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갔다 와서 토익 점수를 보니까 토익이 얼마나 나왔더라 200 난 그냥 그 기억은 나. 네 발 사이즈는 나온다 그러는데 난 발 사이즈가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250점인가 하여튼 나왔어. 내가 발 사이즈가 280인데 나머지 30점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쭉 했죠. 영어 공부를 쭉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이거 뒤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영어 공부를 거의 누가 우리 톡방에도 그랬다며 글 써놓은 게 기억이 나요. 영어 하나로 기회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맞아요. 근데 그 영어가 쉽지가 않다니까. 다 알아. 누구나 다 안다만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아. 서울대 가는 법 다 알아. 하버드가 아니라 상버드 가는 법도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누구나하고 누군 못하잖아. 거기서 갈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에 나가야 된다는 절실함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미 한국에서 다 해봤잖아. 해봤고 한계도 명확하게 봤고 이거를 조금 좋아지게 조금 나빠지게 하는 선상에서 내가 만약에 30대고 그거를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여기까지 하지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내 나이가 20대였고 그리고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이따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어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해커스 때 많이 다녔거든요. 해커스 학원. 해커스 학원에 강의실 문짝 5개는 내 돈으로 했을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안 다녀본 학원이었고 거기서 시험이 하도 이제 내가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이제 문제 다 풀어본 다음에 또 풀 문제 없어 다시 그걸 보면은 왜 답이 생각이 나냐고. 왜 나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보는 순간 그거 A인데 C인데 답이 외워지는 거야. 하도 반복해서 푸니까.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잘못됐던 거고 그러니까 다 잘못됐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해커스 어학원 다니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어.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선생님 상담받는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이거 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문법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그래서 다시 또 문법 내려가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간절했어. 내가 열정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나 진짜 컴퓨터도 나름대로 잘하고 코딩도 잘하고 일단 코딩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근데 디자이너로서 코딩도 어느 정도 좀 하고 해가지고 나도 나 스스로 테스트 받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안 된다고? 영어 점수 때문에 그게 내가 밖에 나가서 기회를 못 잡는다고? 이건 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앞자가 3자로 바뀌면서 워킹홀리데이 막차를 타고서 이제 시드니로 갔죠. 시드니로 가서 이제 시드니로 갔는데 갈 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근데 한국에서도 나쁘진 않았었어요. 한국에서도 거리차도 꽤 있었고 아마 나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도약은 없었어도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의 나는 여기 한국에 남아있고 이 거지 같은 이 갑을병정 이 정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는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은 얘기해 줄 수 있지. 남주야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데 그때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좀 탔어요. 약간 다소 철학적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걔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 나 궁금했어. 얼마큼 어디까지 너의 열정과 어떻게 보면 실력도 멍청한 것도 내 실력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드니로 갔죠. 시드니로 가니까 이제 일단 뒤에 설명해 드리면은 저도 이제 제 서바이벌 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도시에 가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 보신 분 한 분이라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해외 나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럽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심하라 그러죠. 예. 근데 나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한국 사람한테 일단 만나서 정보를 얻어야 돼. 왜? 정보가 돈이거든. 우리 같이 가난하게 진짜 딱 배낭만 울고 매고 간 사람들한테는 그 정보가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진짜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자고 막 이랬거든요. 중국 애들이랑 막 패킹 해가지고 자고 아마존 시키면 라면 시키면 박스 오는데 그 박스 갖고 거기에서 제가 2년 동안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간절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딱 시드니 갔어요. 간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메일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회사들한테 막 이메일 돌렸어요. 내가 했던 회사들 랜더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 회사들 이메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을 찾았지. 그쵸? 왜냐면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되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일단 나는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네트워크에 좀 편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좀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에는 UTS라고 시드니 공과대학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테크놀로지 시드니라는 학교일 거예요. 시드니 센터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한 번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메일을 다 보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난 되게 절실하단 말이야. 안 그러면 비행기표만 날리게 생겼는데 비행기표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수기에 가도 거의 100만 원 들어가 왕복. 그리고 거기서 한번 살려면 요즘 거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도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80만 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밥값이랑 하면은 나는 숨 마셔도 나가는 비용이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으로 나는 와서 아무것도 못한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에 찾아갔어 이렇게. 찾아가서 뚜디겠어 이렇게. 야 여기 톰이라고 있지 않아?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톰이라고 있지 않아? 너 누구야? 물어보다. 아 내가 얼마 전에 이메일 썼거든. 근데 답이 없어서 찾아왔어. 그러니까 그래? 좀만 기다려서 내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톰 아저씨가 딱 오더라고. 이게 없는데 톰 아저씨가 오더니 나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 그랬더니 톰 아저씨가 내 앞에 딱 앉는 거예요. 나 영어도 제대로 못할 때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한테 앉더니 다리를 탁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왜 뽑아야 되는지 설명해봐. 네. 기회가 온 거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에서 만약에 내가 김범수 대표 옆에 앉았다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은 거지.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컴퓨터 켜고 발표를 한 거야. 막. 이건 이렇고 내가 네 아까 들어오면서 이거 봤는데 이런 거 같더니 이런 게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 한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랑 연결됐을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게 걔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난 모르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이 시간 안에 최대한 쏟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불킥해도 상관없어. 일단은 기회를 잡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너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그랬지? 그러면서 컨트랙트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는지 아세요? 일주일 딱 써줘요. 그리고 2주일, 한 달, 2달 계속 내가 열심히 하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여기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UTS에서 강의도 하나 열어주려고 했어요. 내가 막 돌아다녔거든.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보려고 완전 탐색을 한 거야. 막 여기도 누구 물어보고 하나 UTS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 이런 거 안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 티칭 어시스턴트 있잖아. TA라 그러죠. 그런 것들 안 필요하냐고. 막 그러던 찰나에 다른 데로 이제 자리 잡았고 그래서 내가 시드니 와서 이렇게 고생하더니 막판에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도 2번 당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고 돈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갑자기 말을 바꾸지 않나. 항상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서 나 같은 사람들이나 내 환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시드니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나중에 알아서. 뭐 그거는 이제 직장 취직할 때 우리가 디스커션 할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계속 사기당하고만 안 좋게 당하다가 이게 풀리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비행기 안 탔더라면, 비행기 안 탔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잘하는 게 아까 노페인 노게인 있잖아요. 만약에 뭐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서 하세요. 무조건 가서 쳐맞고, 여기서 쳐맞는다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내가 모르면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피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책들, 학원, 뭐 어떤 멘토라든지 어떤 뭐라고 주창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뭐 교회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 결국 뭐냐면 조그만 노력을 들이고 이만큼 챙겨가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설적으로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세요. 열정페이? 네, 괜찮아. 네,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가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 뭐 할까 말까 할 땐 하고 살까 말까 할 땐 사지 말고 그렇다면서. 저는 이거 하나 확실했던 것 같아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했거든요. 신문 배달도 내가 무조건 해봤어. 왜냐면 자전거도 탈 수 있었고, 근데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좋고 하면서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내린 선택에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누굴 블레임 할 수도 없잖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시드니에 있다가 내가 이제 나를 좀 서포트 해줬던 교수님이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어떻게 만났냐면은 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소개 받아가지고 이제 갓 부임한 교수님인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술을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내가 이제 과외를 나간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주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그때 26살, 런던 가기 전이었거든요. 26살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말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서 남주 나이 때는 네가 뭔가 빼서 줄 때가 아니라 주워 담을 때야.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같은 애들이 해외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취직이나 유학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내가 이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약간 네가 뭔데 이걸 해. 항상 그랬거든요. 너가 이걸 한다고? 항상 공부도 못했고 춤출 때도 그나마 이만큼의 자존감이 올라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춤을 안 추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이제 시드니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너 미국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야, 미국이 메인스트림이야. 그 시드니에서 뭐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전화를 딱 듣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우울증 치료를 2번인가 받았어요. 그 정도 나도 힘들었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가야 되고 물론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힘들긴 한데 그 정도의 어떤 압박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객사의 마음을 갖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리고 비교도 되게 많이 당했었고 하여튼 이건 뭐 딴 트랙이어서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 내가 과연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칭찬도 에너지고 분노도 에너지예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에너지인데 어떤 모든 에너지를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그 체인 이펙트들을 몇 번 겪으면서 이제 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관점인 건데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미국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다시 좀 더 영어는 계속 공부했었던 거고 미국으로 딱 들어갔죠. 이것도 참 얘기하면 정말 긴데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잡혔어요. 그때 당시 뭐냐면 이제 나이가 30이 넘은 남자가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네? 그럼 불법 체류 의심이거든 100% 이거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그때 당시 디트로이트가 파산 신청하고 막 그런 저거 있었어요. 난 또 비행기 싸게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 번에 직항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직항은 좀 비싸서. 그래서 막 가서 이제 결국에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구금되면서 몇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얘기들이랑 이메일이랑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굴럭하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좀 실수를 했어. 왜?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관련돼서 컨설팅이나 조언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나 비자 받을 때는 내가 가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 돈 많고 나 자리 잡았고 너네 놀러 가는 거야? 친구도 보러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나 가서 뭐 리서치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직장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불법이에요. 그 100% 안 들어보내줘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게 다행히 그때 이제 뒤에 설명회 보이겠지만 그 하버드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리플라이 해준 메일이 있어서 난 그걸 얘기했던 거고 걔네들이 정말 그래서 그 메일을 찾아서 맞으니까 들여보내준 거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결과적으로 있다 이렇지만 나는 가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어진 거야. 3개월, 90일. 90일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안 되는 영어 가지고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뉴욕이랑 보스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나 지금 미국에 있다라고 보냈어요. 거짓말한 거지. 나 미국에 있는데 이때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막 낚시를 한 거예요. 막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경력도 있어. 그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일단 다 오라 그래.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럼 난 그거 갖고 이제 미국에 들어간 건데 그런 사람들 쭉 만나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은 가져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비자. 시드니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관광 비자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알았더라도 내 성격상 아마 만들면 될 것 약간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야.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다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솔직히 객사하고 싶었어. 이대로는 못 돌아가겠는 거 너무 창피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저의 특기가 이럴 때 나오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부탁하고 찾는 거야. 방법을 많이 찾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알던 분이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형들 소개받고 또 그분 또 소개받고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대권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분을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버드에 있었던 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부탁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이렇게 오더라고. 주말에 이렇게 유모차 끌고. 그래서 이제 형수님이랑 아기 둘이랑 그 형님이랑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커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이제 왜냐면 뭐 결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주말은 아이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형을 거의 5시간을 잡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안 내보내줬어요. 근데 눈치를 엄청 주는 거야. 그 유모차 끌고 와서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막 계속 그러는 거야. 난 다 처음 본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찬스는 뭐다 나한테서 되게 중요한 찬스인 거예요. 계속 붙들어놓고 형 정말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데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기회를 좀 막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사 리스트도 뽑고 뭐 또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걸 또 내가 알아가지고 논문도 진짜 많이 도와주고 다 진짜 어떻게 돈으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거였겠죠. 하지만 난 되게 간절했어.
열정페이 낸 거죠. 그 하면서 나도 그분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나중에 그분이 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생활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정도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나한테 간절했고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부탁하고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 작업도 도와주고 정말 간절함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이 하나 했던 게 뭐냐면은 야 남주야 MIT에 보면은 센서시티 랩이라고 했는데 너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도 연락이 안 와.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지. 연락 안 오면 가야 돼 우리는. 가가지고 나 이메일 보냈는데 왜 답이 없냐. 가가지고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화요일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런치 미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센서시티 랩 같은 경우는 이제 포닥이나 이제 리서치 펠로우들을 이렇게 뽑거든요. 리서치 받아가지고 펀딩도 받아서 오고. 근데 미국 대학이 그런 게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너 언제 한국 돌아가냐 그래서 내가 요번 주 토요일날 요번 주 일요일날 들어간다 했을 거야.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그래? 그럼 그 가기 전까지 나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가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담배 피는 시간 빼고는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진짜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고 느껴진단 말이야 다 그게. 나도 얘가 유튜브를 하고 내가 우리 강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시는 게 뭐죠? 나는 어떻게 보면 나 받은 거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또 이런 선행의 사이클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센서시티 랩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딱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너 뽑기로 했어. 비자 프로세스 들어가자 해서 제2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MIT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년 3년 있으면서 영어 공부 계속하고 계속 영어 공부했어. 계속 토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같은 거 몰래 도강하고 여기 이제 지금도 딴거 칩니다만 이때 막 친했던 써니라는 중국계 미국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스타트업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 친구 스타트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1달러 갖고 몇백 개를 살 수 있을 때 동남아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 본토에 송금하는 걸 비트코인으로 하자 해서 그때 2012년도인가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쨌든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그런 기회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나의 미국 생활의 인큐베이터였어요. 사실 MIT로 딱 뭔가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시드니 때처럼 나를 디시링하고 속일 사람이 없어요. 계약은 안 해도 구두로만 해도 다 챙겨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운이 좋게 간 경험도 있어. 이거 다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운 좋게 이 버클리에 이제 장학금이 정말 잘 나오게 해서 우리 담당 교수님이 MIT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볼 때 인터뷰 한 30분 본 것 같은데 한 20분은 학교 얘기했어요. 그 교수님은 잘 계시냐? 뭐 하냐? 막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때 MIT 썼는데 MIT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제가 MIT 이건 약간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뭐 에마크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건축 공부를 하기 위한 소양인데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왜냐면 라이센스를 따야 되니까. 그 트랙으로 가려면 이미 네 포트폴리오 보니까 넌 이거 아니다. 딴 걸로 바꿔줄까?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예요. 나 끝까지 우겼거든. 이걸 할 거라고. 너는 내 생각에 이거 저 프로그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불러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버클리에 가서 수업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해서 원래 이제 석박 통합으로 이제 가는 건데 하버드로 왔습니다. 하버드에 와서 제가 이런 비디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갑니다. 재밌는 얘기만 하나 해주면은 정말 전 절실했습니다. 정말 절실했었고 일단은 원래 한 학기만 하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 빌려서 하고 뭐 장학금 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뭐 집에서도 누나 얘기 들어보면 좀 도와줄 것 같다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왔어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드미션 받았는데 이 버거증을 받았는데 돈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내 친구
친구들한테 이제 불러서 어떤 친구들은 꼬깃 해가지고 막 20만 원 몰래 훔쳐놓은 거 그거 받아오고 어떤 애는 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민세희 씨라고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 다녔었는데 그때 한 달치 월급 바로 저한테 주신 경우도 있었고 또 내 친구가 사정이 딱하다고 그 친구가 이제 강연하는 친구였는데 그 강연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나 번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각각 1,000만 원씩 또 펀딩을 해주셨고 그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일단 한 학기만 하고 그다음 휴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겠다. 일단은 내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는 미국 취직을 할 거야 유학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쟤 뭐 학부 어디 나왔는데 돈은 있대? 영어는 잘한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뭐 당연히 데미지가 있겠죠.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분명히.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나는 그럴 때일수록 그냥 하나만 생각했어요. 나는 있잖아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드미션을 받고 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취직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고 끝!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그것만 봐세요. 그것만. 그래서 한국 와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끝내놓고 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 중국 친구랑 같이 이제 바퀴벌레 눈을 자다 뜨잖아요. 그 바퀴벌레 천장에 매달려 있어. 이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자고 있는데 여기서 부스럭거려 봐.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딜은 하지. 야 얼굴 쪽은 오지 마. 딴 쪽은 괜찮다. 그렇게 2년을 지냈거든요. 1년 지내면서 한 번 제가 기흉도 걸린 적이 있어요. 기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한 번은 너무 피곤한데 누워서 자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 여기서 뭐지? 그래서 앉으면 또 괜찮아. 그래서 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기흉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스턴이 워낙 건조하고 또 담배 많이 피고 맨날 라면만 먹고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진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보스턴의 그 추운 겨울에 전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이만한 패키지 하나 이게 팔이 올리면 너무 아파요. 안쪽이 근육이 닿아서. 그래서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이쪽 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또 간절했어.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내가 진짜 빨리 잘 극복해가지고 나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한테 열심히 해서 돈 갚아야겠다.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추운 겨울에 이거 팔 너무 통증이 심한데 이거 갖고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마 한국 사람 최초가 아마 외국 사람들 중에서 최초일 거야. 제가 하버드 학장한테 편지 썼거든요. 이메일 쓴 거야 이거. 하버드 총장한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대학원이 학교마다 다른 폴리시를 갖고 있는데 정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실 저번 학기 때 이런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 학점을 받았어. 근데 내가 돈이 좀 별로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기흉이 생겼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데 다음 학기 학비도 너무 어려운데 혹시 우리 하버드에서 나 같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니? 라고 이메일을 보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 쓴 거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그때 막 그 착하던 그 천사 같은 디렉터들도 갑자기 나한테 영어 표현 중에 되게 센 표현들이 있어요. 막 do not 막 대문자로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학교 학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냐?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굳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니?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해요. 어떻게든 졸업을 했어. 진짜 힘들게 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 타고 저는 디스팅션 3개 받고 성적표입니다. 제 성적표 받고 졸업을 합니다. 이게 제 졸업 저거예요. 제 졸업할 때 이제 여기 MIT 타케이코 교수님이랑 제 페널티 테스트 하버드 담당 교수님이고 저거 이제 파이널 크리틱 할 때 이제 누가 사진 찍어준 걸 제가 있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좀 머신러닝 가지고서 3D 지오메트리 학습하는 거 2015년도 때 했던 그 겐 네트워크하고 픽스 네트워크. 네? 우리 교수님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교수님 마틴 교수님 이분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쓴 이메일 답 준 거였었어요. 나 미국에 있는데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 I would be happy to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수님이랑 그때는 안 됐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제 나 졸업식 때 같이 사진을 찍었죠. 이분이랑. 이분은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그래서 제가 35세 이제 졸업을 했는데 37에 졸업을 했죠. 5세 시작해서 37 정도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 내가 처음 유학을 준비했을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딱딱딱 잘 됐다면 과연 지금의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안 되잖아 인생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돼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안 되는 실력 갖고 막 있는 척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것도 언젠가는 학비를 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들였을 때 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속 그냥 꾸준히 하세요. 방향이 맞다면 하다 보면 언제나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거예요. 얘보다 이걸 좀 더 잘해? 쟤보다 이걸 하나를 더 많이 외워? 이건 20세기적 교육이고 20세기적 사고예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공고 출신에서. 그게 뭐냐면 전 다름의 실력. 내가 얘보다 이걸 좀 더 잘하려고 아니라 나는 쟤랑 이렇게 달라요. 내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웅변하는 게 이제 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욕도 먹으세요. 괜찮아.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미국 생활에 나의 아버지로 보인다는 그 형. 그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 뭔지 아세요? 야, 남자 넌 실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듣고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형한테? 형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부분 늘리면 될까요? 형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개선해서 올게요. 왜냐면 난 되게 간절했거든 진짜로. 진짜로 간절했고 난 그 사람을 트러스트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요. 쿨하게 인정해. 그거밖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길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딱 정형화돼 있어. 그게 문화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면 거기가 지옥이야. 그 외에서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면 어때요? 우린 자발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 안으로.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걸 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척하면 내가 만들면 내가 법인 거야. 그렇잖아. 왜 영국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국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영국에 계속 살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큰 땅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개척하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하면서 코딩을 저처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도 디자인해서 코딩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야. 너 프론트엔드 한다고? 근데 뭐 프론트엔드 코딩한다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근데 항상 미래를 궁금해하세요. 내가 이걸 한다면 과연 나한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마일스톤들.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절실하게 갖고 가고 진짜 기회 앞에서는 기세입니다. 진짜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생각 달려붙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고생 많이 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그 자리에 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다 마치 그건 뭐랑 똑같은 게 초등학교 애들이 뒤에서 막 다 선생님 다 보인단 말이야. 다 안단 말이야. 넘어가 주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가잖아요. 도와줍니다. 진짜로. 그럼 나 같아도 그래. 없어. 이런 리소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안 해.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절실하지 않은 거야. 졸업과 함께 저는 바로 노숙을 하거든요. 왜냐면 펀딩을 딱 거기까지만 딱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MIT 같은 경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MIT 같은 경우는 그 하프타임, 풀타임, 뭐 리서치 어시스턴트 하든 티칭 어시스턴트 하면 학비의 반의 전액을 면제해줘요. 그리고 학비도 줘. 네? 근데 하버드는 어떠냐면 시간당으로 줬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당으로. 너 3시간 일했어? 그러면은 뭐 $10 1시간에 너 30불 가져가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RATA하고 막 진짜 이것저것 다 돈 되는 일 다 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왜냐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끝나니까 그 돈이 싹 다 끊기는 거야. 애들은 막 그쵸.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돈이 많습니다. 부자고. 밖에서 이런 데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느낀 거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뭐 다들 뭐 부모님 모셔가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딱 바로 집에 가서 인터뷰 보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집 나와서 이제 노숙을 시작했는데 노숙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저도 이때 처음 노숙해봤거든요. 한 2주일간 했었는데 노숙하면 노숙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 내가 솔직히 말이 노숙이지 학교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왜냐면 학교가 만만하거든. 그리고 이제 하버드는 학교를 문을 다 잠가버리는데 저는 그때 MIT도 같이 했기 때문에 학생증이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은 수업 듣고 막 학생증 만들어준다고 찍고 들어가면은 건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면은 누가 저건지 다 알아. 그리고
이제 해가 딱 뉘엿뉘엿 넘어갈 때마다 힘듭니다. 오늘 또 어디서 자나. 씻는 것도 그렇고. 잘 때도 돌아가면서 자거든. 한쪽에서 너무 자면 적발돼서 퇴장당할 것 같아서. 자다가 애들한테 걸린 적도 막 몇 번 있고,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도 막 오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하면 되죠. 뭐 어때? 다 교훈이지. 솔직히 저는 그래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페이먼트를 안 낸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역설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이빌리그 오고 대부분의 그 정도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네, 돈 걱정 안 해요, 진짜. 난 진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를 하면, 나 친했던 후배가 한 명 있었어. MIT 때부터 친해가지고 하버드 때도 같이 막 서로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교수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돈 더 벌지요? 막 보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빌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역세권 있는 거 아니라고. 역세권 아닌 빌딩은 빌딩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다 상대적인 거야, 이게 상대적인 거.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래. 오히려 내가 진짜 머리 도끼 삼아 가방 하나 울러매고 마우스 하나 들고서 이제 지구를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가치가 더 난 베리어블, 그러니까 더 가치 있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다 핑계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더라? 생계형 유학생의 하버드 졸업기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SD라는 회사로 들어가게 되죠. 이 회사는 사실은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보 쪽 다루는 회사거든요. 50% 이상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GIS,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지도, 뭐 군사 정보도 마찬가지고 지도 관련된 것들 다 쓰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크GIS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크GIS? 아니면 쉐이프파일, 쉐이프파일, 뭐 아크GIS,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정보 다루는 회사에서 이제 가서 저는 이거 얘기하는 이것도 좀 긴데, 처음에 회사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내 한국 경력을 안 쳐주더라고요. 안 쳐줘. 그래서 내가 야 한국 경력 이만큼 있는데 왜 연봉 이만큼밖에 안 줘?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너를 몰라. 너도 우리를 모르지. 그러면 같이 와서 서로 아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연봉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인해서 들어갔어요. 사인해서 들어가서 이제 물론 이제 억대로 시작하죠. 연봉이 억대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난 빚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매형이 그때 당시 삼성전자 근데 사실 매형도 많이 도와주긴 했었어요. 애 둘 키우면서 나한테도 몇 천만씩 빌려줬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삼성증권 쪽이죠. 증권 쪽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 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나네 집에, 그러니까 매형이 집에다 가져다 준 돈보다 내가 보낸 돈이 더 많았을 거야. 계속 보냈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용돈 있잖아요. 아주 이만큼은 제외하고 다 빚 갚는데 누나 얘한테 몇만 원, 얘한테 100만 원, 뭐 얘한테 5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직거리를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다 나눠서 갚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자까지 쳐서 갚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들어가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이쪽으로 얘기하면 좀 재밌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물론 뭐 이렇게 도끼 있게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지금 회사는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어. 분위기가 다 달라. 대기업 다 다르고 대기업도 팀마다 다 달라.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릴렉스했던 분위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한국에서 되게 치열하게 산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가 돌아간다고?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역시 미국이니까 돈이 찍어내고 군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워라밸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로서도 사실 백그라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아마 디렉터가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울리 베이스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러리 베이스가 있어요.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살러리 베이스로 줘요. 어떤 회사들은 아울리 베이스로 줘서 내가 시간을 올리잖아요. 2주에 대충 80시간 올려요. 2주에 80시간.
근데 뭐 100시간 올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적어내는 거야, 왜 올렸는지. 근데 제가 저는 거의 130시간씩 적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어내니까 HR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도 날 부르고 디렉터도 날 다 부르고 3번 끌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아워리 시스템에 대한 도덕적 개념이 뭐야?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솔직히 일하는 시간, 너네가 말했잖아. 뭐 공부하고 작업하는 시간 뭐 다 올리라고. 사실 난 더 올려야 되는데? 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믿지. 진짜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거든요. 딱 8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밥 먹으면서도 작업하고 계속 그랬어요. 되게 절실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웃풋이 그만큼 나왔어요. 정말로. 아웃풋이 나오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미팅을 하잖아. 미팅을 했을 때,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그래, 만들어 볼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를 다 듣고 있다가 주말에 혹은 저녁에 그걸 막 작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일요일 새벽에 우리 단체 슬랙방에다 계속 던졌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때? 만들어봤는데 어때? 얘기하면 다 기억하고 있다 다 만들어서 계속 준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제 워낙 워크홀릭이었고 저는 라이벌리가 다 있거든요. 라이벌리를 바로 프로타이핑 해가지고 바로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것들도 저는 이제 캔버스랑 웹지에 써가지고 완전 프롬 스크래치로 만들어서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블랙박스가 없는 거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어디 트윅하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쌓아 올렸고 디렉터도 그때는 좀 믿어줬고 해가지고 제가 3개월 만에 우리 회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우리 회장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처음에 나오는데 빌 게이츠랑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있잖아요. 그 소셜 클럽 이런 데서 독점하는 회사니까 또 프라이빗 회사예요. 상장된 회사가 아니야. 엄청 그러니까 알짜 기업인 거죠. 어쨌든 그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것도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막 들어가라고 했는데 나는 막 계속 버티다가 하여튼 막 계속 우리 회장이 화나가지고 진짜 내 돈 내고 내가 일 시킨 거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다시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나가서 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거든요. 정말 운 좋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지금도 기억나는 2장의 페이지에 이메일을 써서 보내요 디렉터한테. 결국 그거야. 난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보여줄 때다. 쇼미더머니를 이제 외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는데, 대기업에서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저거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킥해가 HR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가져가는 비용에서 그 숫자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저거를 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이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좀 쉽게 해서 좀 약간 이런 미국에 있을 때 삶 같은 것도 저렇게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 컴퓨터예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커 하이츠라고 그 브루클린 쪽에 크리스마스 때 해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집을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단지로 만들어 놓고 컴피티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데도 몇 번 갔다 온 적도 있고. 여기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살던 집인데 바퀴벌레 나온 집 살다가 여기가 방세만 거의 한 6,000불 냈어요. 그러니까 한 600만 원, 700만 원 냈던 곳이죠. 이런 데도 한번 살아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놓치지 않았던 게 어쨌든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작업하고 계속 해서 결국에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쓰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하버드, MIT, 뭐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한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만약 내 계획도 딱딱딱 됐다 했으면은 그냥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안 되니까 너무 되고 싶고 또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분량이 있는 것 같아. 분량은 채우니까 막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제 어떤 작업했던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울림이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주파수가 안 맞고 쟤 뻔한 얘기 하느라고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쭉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하시겠습니까? 또 선배들 입장에서 난 이 상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다라는 거고, 특별히 이제 요즘같이 딱 정해져 있는 규격화된 사회에서 딱딱딱딱 진짜 실력은 뭐냐면 거기에서 깨어나와서 그냥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 밖을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특성하고 나와서 이 커리큘럼이 사실 없거든요. 안 해. 추천도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냥 저걸로 만든 거예요. 그냥 저의 아이덴티티로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 다들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친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저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되게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향을 찾았고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들이고, 그죠?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부분을 찾아야 돼. 계속 심장이 뛴다는 부분에 무한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다 꾸벅꾸벅 졸면서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요,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외부에서 막 공격이 있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전 코딩을 하거든요. 그 완벽한 세상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메디테이션 같아. 되게 편안한가 완벽한 세상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학생들은 웃더라고. 근데 그게 정말 자기가 심장이 뛰고 정말 어떠한 프릭션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작은 성취를 하고 그 사이클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합니다. 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뀐 거야. 성격마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따 이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이 스토리 바탕으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때로는요 주변 주파수 다 끄고 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일단 같이 한번 사고 실험 한번 해보고요. 예.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준 거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올라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그건 이미 알잖아. 델룸 델이라는 걸로 뭐 서울대 나오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다 가는 거지 대부분의 우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틀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 사람들 잘 되게 물건을 팔아주고 있냐 말이야. 그 장비가 춤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저는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생들 상대로 이제 우리 이제 쭉 했던 부분들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자료가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번은 뉴욕 있을 때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커리어가 궁금하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엄청나게 늦기 시작했거든요. 다 늦게 했어 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해가지고 내가 라이브를 했는데 3시간 동안 라이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내가 설명했을 거야.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시간 12분짜리 라이브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여상에서 했던 것들인데 뭐 이런 피드백들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따 설문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면 설문 주시면은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